30년간 남편의 병원을 지킨 여자가 남편의 임종 직전 자신이 아내가 아닌 가정부였다는 사실을 서류로 통보받는다. 그러나 그 서류 더미 속에는 그녀가 몰랐던 또 다른 서류가 숨어 있었다. 2024년 1월 수요일 오전 11시. 병원 복도는 언제나 같은 냄새가 난다. 소독약과 점심 국물, 그리고 누군가의 두려움이 섞인 냄새. 나는 그 냄새를 30년째 맡으며 살았다. 처음엔 낯설었고 다음엔 익숙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냄새가 곧 나였다. 내 이름은 이정숙. 62살.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나 29에 서울로 올라와 32에 이 병원 원장 박재권과 결혼했다. 남들은 의사 부인이 팔자 좋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웃었다. 팔자가 좋은 게 아니라 팔자를 좋게 만들기 위해 내가 쉬지 않았을 뿐이라고. 그날 아침도 나는 병원 1층 원목과 옆 작은 방에서 환자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다. 월급은 없었다. 직함도 없었다. 그냥 원장 사모님이었다. 30년 동안 나는 이 병원의 원무과장이었고 총무였고 때로는 청소부였고 밤이 되면 원장의 아내였다. 그때 문이 열렸다. 남편의 개인 비서라고 부르기엔 너무 젊은 30 초반의 김지훈 과장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흰 봉투였다. 두꺼운 봉투. 사모님, 원장님께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빠르게 나갔다. 나는 잠시 그 봉투를 바라봤다. 직감이라는 것이 있다. 무언가 나쁜 일이 벌어지려 할 때 몸이 먼저 한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심장이 평소보다 반박자 늦게 뛰고 호흡이 얕아진다. 그날 내 몸은 정확하게 그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봉투를 열었다. 서류였다. 법무법인 명칭이 박힌 묵직한 서류. 첫 장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이혼 합의서 및 재산 분할 협의안. 나는 그 문장을 3번 읽었다. 단어 하나하나가 머릿속에서 따로따로 떠다니다가 합쳐지는데 시간이 걸렸다. 이혼 합의 재산 분할. 2번째 장을 넘겼다. 병원 건물 등기 부등본이었다. 3번째 장은 강남 아파트 등기. 4번째 장은 예금 계좌 내역. 모든 서류에 내 이름은 없었다. 단 한 줄도. 그리고 맨 마지막 장. 재산 분할 협의 결과 이정숙 귀하에게 위로금 5천만 원을 일괄 지급하며 이로써 모든 혼인 관계에서 발생한 권리를 소멸한다. 5천만 원 30년이 5천만 원이었다. 그 순간 나는 울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울지 않았다. 가슴이 아닌 어딘가 더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단단하게 굳는 느낌. 도자기가 가마 안에서 굳듯이. 나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일어났다. 복도를 걸었다. 병원 3층 원장실 앞에 섰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요. 박재권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66살. 작년부터 간암 판정을 받은 남자. 내가 30년을 살아온 사람. 봤어요?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창밖을 보고 있었다. 서명만 하면 돼. 어차피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난 거잖아. 끝난 거요. 내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다. 평소보다 조용했다. 30년이 끝난 건지 아니면 30년이 원래 없었던 건지 어느 쪽이에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침묵이 내게 대답이었다. 나는 그날 서명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었다. 밥을 먹었는지 기억이 없다. 잠을 잤는지도 모른다. 다만 새벽 3시 나는 일어나 앉아 창밖을 보며 이 질문을 처음으로 나 자신에게 던졌다. 내가 이 병원에서 30년간 한 일이 정말 아무런 법적 권리도 없는 일이었을까? 그때 나는 몰랐다. 30년 전 결혼 직전에 내가 직접 서명했던 서류 한 장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서류가 지금 내 낡은 혼수 트렁크 안에 있다는 사실도. 그런데 왜 하필 그날 병원 원무과 직원 오미숙이 내게 조용히 귀띔을 했을까? 사모님, 원장님 개인 금고 비밀번호 제가 알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오미숙이 내밀었던 것은 비밀번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낡은 사진 한 장이었다. 그리고 그 사진 속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내 남편의 얼굴이 있었다. 오미숙은 병원 원무과에서 12년을 일했다. 올해 55. 나보다 7살 어렸다. 그녀는 이 병원에서 내가 제일 먼저 직접 채용한 직원이었다. 남편이 굳이 당신이 뽑을 필요 있어? 라고 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소리를 높였다. 이 병원에서 내가 책임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내가 왜 여기 있어요? 그 이후로 남편은 원무과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오미숙은 그렇게 내 사람이 됐다. 그녀가 내민 사진은 작은 흑백 사진이었다. 폴라로이드 크기. 모서리가 달아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있었다. 남자는 박재권이 분명했다. 40대 초반쯤의 모습. 그런데 그 여자가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내가 아니었다. 이게 누구예요? 오미숙은 잠시 망설였다. 그러다가 천천히 말했다. 원장님 금고에서 나온 사진이에요. 제가 금고 정리하다가 우연히 봤어요. 열쇠는 예비키가 원무과 서랍에 있었거든요. 사모님, 저 이 여자 알아요. 누구예요? 병원 2층 재활의학과 박진희 과장님이요. 5년 전에 오셨던 분. 나는 사진을 다시 봤다. 이제 보니 어렴풋이 알 것 같은 얼굴이었다. 박진희. 42살. 의사. 내 남편이 직접 영입한 과장. 그녀가 5년 전 이 병원에 왔을 때 나는 이상하다고 느꼈다. 원장이 외부 의사를 직접 스카우트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런데 나는 물어보지 않았다. 그때 나는 이미 묻는 법을 잊은 아내였다. 사모님. 오미숙이 내 손을 잡았다. 원장님이 이혼 서류를 보낸 날 박 과장님도 이 병원을 그만뒀어요. 같은 날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분노가 오지 않았다. 분노 이전에 무언가. 물이 끓기 직전에 그 고요함 같은 것이 내 안을 채웠다. 나는 집에 왔다. 침실 안쪽 옷장 위 먼지 쌓인 혼수 트렁크를 내렸다. 결혼할 때 어머니가 싸줬던 가죽 트렁크. 나는 그 안에 오래된 것들을 보관했다. 어머니의 편지, 아이들 첫 운동회 사진, 그리고 결혼 전에 서명했던 서류들. 30년 전 나는 법을 몰랐다. 남편 집안 변호사가 내밀었던 서류들을 혼인 전 재산 정리 서류라고 했을 때 나는 그냥 서명했다. 시집을 가는 여자가 재산을 탐낼 것처럼 보일까봐 한 줄도 읽지 않고. 그런데 지금 나는 그 서류를 꺼내 처음으로 끝까지 읽었다. 그리고 나는 멈췄다. 5번째 항목. 혼인 기간 중 배우자 이정숙이 해당 의원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경우 기업은 산정을 위한 별도 협의를 진행한다. 별도 협의. 기업은 산정. 이 문장은 단순한 면피용 문장이 아니었다. 이것은 내가 30년간 이 병원에서 일한 노동에 대한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였다. 나는 이 문장을 읽은 적이 없었다. 30년 동안. 그때 나는 생각했다. 법무법인이 만든 이혼 서류가 왜 이 조항을 빠뜨렸는지, 그리고 왜 남편은 위로금 5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골랐는지. 누군가 이 조항을 나보다 먼저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날 오후 처음으로 내 친정 조카 서연에게 전화했다. 서연은 서울가정법원 앞 법률사무소에서 일한다. 변호사는 아니고 사무장이지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다. 이모, 그 조항 있으면 기업은 소송할 수 있어요. 30년이면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소송이 아니어도 돼. 나는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럼 이모는 뭐가 목적이에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내가 한 일이 있었다는 걸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그런데 그날 밤 남편 박재권에게 전화가 왔다. 담담한 목소리였다. 정숙 씨, 내가 할 말 있어. 직접 만나자. 그 목소리에 나는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다. 30년 결혼 생활 중 남편이 할 말이 있다고 먼저 전화한 적은 3번이었다. 첫 번째는 첫째 아이가 생겼을 때, 두 번째는 병원 경영이 어렵다고 했을 때, 그때 내가 친정 어머니에게서 빌린 돈이 이 병원을 살렸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지금이었다. 다음 날 카페에서 마주 앉은 남편의 얼굴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늙어 있었다. 그리고 그가 꺼낸 것은 사과도 해명도 아니었다. 또 다른 서류였다. 그런데 이번 서류는 내 이름이 가장 먼저 적혀 있었다. 카페는 병원 근처 우리가 30해 전에 처음 데이트했던 골목 안의 작은 곳이었다. 남편이 먼저 와 있었다. 겨울 코트를 입고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얹고 나를 봤을 때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다. 그것이 미안함인지 두려움인지 나는 구분할 수 없었다. 나는 앉지 않고 먼저 말했다. 박진의 과장과 몇 년 됐어요? 침묵.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은 입 밖에 내야 할 것 같아서. 나는 그제서야 앉았다. 남편은 커피잔을 감싸 주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다. 간암 치료를 받은 이후 그의 손이 저런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1년간 항암 치료를 옆에서 보살핀 사람이 나였으니까. 정숙 씨한테 평생 빚진 거 알아. 빚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도? 하고 싶은 말 해요. 서류 얘기하러 온 거잖아요. 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번엔 파란 봉투였다. 나는 천천히 열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박재권 의료재단 이사회 특별결의 이정숙 공동 설립자 지위 인정 및 지분 이전의 건. 나는 고개를 들었다. 이게 뭐예요? 정숙 씨 이름으로 된 거야. 이 병원 처음부터 당신 없었으면 없었어. 처음 개원할 때 당신 어머니한테 빌린 4천만 원 내가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서연이한테 확인해보니 그게 이자만 갚은 거였더라.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었어. 나는 조용히 그 말을 들었다. 30년 전 어머니가 내게 말했다. 재권 씨 병원 개원할 때 내 이름으로 빌려줘라. 공증 받아서. 나는 그 말대로 했다. 공증 서류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 이후 남편이 갚았다고 했을 때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원금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20년 넘게 몰랐다. 그 원금 채권이 아직 살아있어. 법적으로. 서연이가 확인해줬을 거야.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걸 왜 지금 와서 얘기해요? 죽기 전에 정리하고 싶었어. 내가 당신한테 한 짓이 뭔지 그걸 그냥 두고 가고 싶지 않았어. 그 순간 나는 생각했다. 이 남자가 지금 하는 행동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할 수 없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지난 30년 동안 나는 이 병원의 실질적인 공동 설립자였다. 법적으로도 증명 가능한. 그러나 나는 그것을 한 번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게 문제였다. 내가 나를 지우며 살아온 30년이 문제였다. 그런데 남편이 말을 이었다. 정숙 씨, 당신 혹시 안동에서 시작한 그 독서 모임 아직도 연락해? 나는 멈췄다. 그 독서 모임. 30살 내가 서울로 올라오기 직전에 안동에서 시작한 여성 독서 모임. 나는 그것을 남편에게 말한 적이 없었다. 아니, 결혼 이후 나는 그 시절에 나 자신을 거의 꺼낸 적이 없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모임 회원 중 한 명이 지금 내 병원 환자야. 내게 당신 얘기를 했어. 정숙 씨가 그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나는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대단한 사람. 나는 그 단어를 까맣게 잊고 살았다. 서울로 오기 전에 나. 안동에서의 나. 그때 내가 꿈꿨던 것들. 그리고 그날 밤 트렁크에서 또 다른 것을 발견했다. 두꺼운 노트 한 권. 안동 독서 모임 회의록. 그 첫 장에는 내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가 읽은 책보다 우리가 살아낸 삶이 더 위대할 것이다. 1991년 11월 이정숙. 그 노트를 읽으며 나는 생각했다. 나는 이 노트의 주인이 누구인지 30년 동안 잊고 살았다.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노트 뒤편에 붙어있던 신문 스크랩 하나였다. 1993년 기사. 내 이름이 적힌 기사. 내가 완전히 기억에서 지운 어떤 사건에 관한 기사였다. 1993년 3월. 나는 그때 26이었다. 대구에 있는 작은 여성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는 곳이었다. 공식적인 피해자 지원 제도가 거의 없던 시절,
우리는 돈도 없고 건물도 없이 사람만으로 일을 했다. 그 해 봄에 사건이 있었다. 나는 심한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 한 명을 숨겨줬다. 피해 여성의 남편이 찾아왔고 나는 막아섰다. 그 과정에서 그 남자에게 가방으로 맞았고 나는 경찰을 불렀고 결국 지역신문에 그 일이 실렸다. 기사 제목은 이랬다. 26세 여성 자원봉사자 피해자 보호하다 폭행당해 가정폭력제도 미비 지적. 나는 그 기사를 잘라 간직했다가 언제부터인가 잊었다. 결혼하고 서울에 오고 병원 일에 매몰되면서 그 시절에 나는 점점 먼 나라 이야기가 됐다. 노트를 들고 나는 밤새 읽었다. 1991년부터 1993년까지의 나. 책을 읽고 토론하고 약자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던 나. 그 노트 속에 나는 지금의 나와 같은 사람이 맞는가 싶을 만큼 살아있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내가 잃어버린 것은 30년이 아니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은 나였다. 이 병원을 짓기 위해, 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이 결혼을 지키기 위해 나는 조금씩 나를 덜어냈다. 처음엔 독서 모임을 끊었다. 다음엔 단체 활동을 그만뒀다. 그 다음엔 친구를 잃었다. 그렇게 30년이 지나고 보니 남은 것은 병원 원무과 사모님이라는 호칭뿐이었다. 새벽 4시 나는 처음으로 혼자 펑펑 울었다. 남편 때문이 아니었다. 배신 때문이 아니었다. 이혼 서류 때문도 아니었다. 나를 위해서 울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울어준 적 없는 나를 위해서. 아침이 됐을 때 나는 조카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아, 나 이혼 서류에 서명 안 할 거야. 서연이 물었다. 그럼 싸울 거예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아니, 그냥 내 권리를 찾을 거야. 싸우는 거랑 달라.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이모, 그러면 이모한테 유리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원장님이 3년 전에 은밀히 처리한 부동산 계약서? 거기 이모 서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모 본인도 몰랐겠지만 인감증명서를 누군가 무단으로 사용한 흔적이 있어요. 인감증명서. 나는 그 단어를 듣고 잠시 멈췄다. 인감도장은 내가 갖고 있었다. 서랍 안에. 그런데 인감증명서 발급 기록은 내가 신청한 적이 없는 날짜로도 남아있을 수 있다. 본인 외 대리 발급 기록.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다. 범죄였다. 나는 그날 오전 처음으로 법률사무소의 문을 직접 두드렸다. 의뢰인으로서. 담당 변호사는 40 초반의 여성이었다. 나를 보더니 물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나는 파란 봉투와 흰 봉투를 모두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그리고 1993년 신문 스크랩도. 30년 전 저는 약자를 위해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싸우러 왔어요. 다만 이번엔 저 자신을 위해서요.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눈이 커졌다. 이분 설립 기여분의 인감 도용 의심까지 이거 단순 이혼 사건이 아니네요. 아니에요. 30년짜리 사건이에요. 그로부터 2달 후 남편 박재권은 병세가 급격히 나빠졌다. 그리고 그의 첫째 아들, 내 아들, 박성민이 나를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가 보냈다는 편지가 들려 있었다. 그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내 손을 멈추게 했다. 정숙 씨,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당신이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박재권은 그해 4월에 세상을 떠났다. 장례는 조용했다. 의료계 지인들이 왔고 병원 직원들이 왔고 나는 상주로서 그 자리를 지켰다. 누군가는 내게 물었다. 사모님 많이 힘드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힘들었다. 그러나 그것이 슬픔인지 허탈함인지 아니면 기나긴 무언가로부터의 해방인지 그날 나는 구분할 수 없었다. 남편이 남긴 것은 유서 한 장과 이미 진행 중이던 법적 서류들이었다. 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변호사를 통해 처리해 놓은 것이 있었다. 의료재단 이사회 결의, 내 이름으로 된 공동 설립자 지위 등록, 그리고 병원 지분 30%의 이전. 그것이 그가 마지막으로 한 일이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것이 용서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용서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다. 장례식 일주일 후 나는 아들 성민과 마주 앉았다. 성민은 40 초반.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는 과묵한 아이였다.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보니 그렇지 않았다. 눈빛이 달랐다. 엄마, 나한테 화났어? 왜? 아버지 일 내가 알고 있었어. 박진희 과장 얘기. 3년 전부터. 나는 잠시 그 말을 소화했다. 그래서? 엄마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솔직히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성민아. 응. 나는 내가 아버지 편도 내 편도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냥 너 자신의 편이면 돼. 아들이 눈물을 글썽였다. 나도 눈물이 나려 했다. 그러나 나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울지 마. 우리 둘 다 앞으로 살아야 하니까. 그해 여름. 나는 30년 만에 안동에 내려갔다. 오래된 골목, 오래된 집. 친정 어머니는 이미 몇 해 전 돌아가셨지만 그 집은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집 마루에 앉아 오래 있었다. 그리고 나는 한 가지를 결심했다. 병원 지분으로 받은 돈 중 일부를 떼어 안동에 작은 공간을 만들자. 내가 26에 하려 했던 그 일을 다시 시작하자.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돕는 일. 혼자서가 아니라 나처럼 긴 세월을 돌아온 여자들과 함께. 오미숙이 함께 하겠다고 했다. 서연이도 법률 지원을 돕겠다고 했다. 그리고 뜻밖에도 나와 연락이 끊겼던 안동 독서 모임 멤버 2명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60이 넘은 여자들. 오랜 세월 각자의 삶을 살다가 다시 만난 얼굴들. 우리는 그 안동집 마루에서 오래 앉아 이야기했다. 누군가의 남편 얘기, 자식 얘기, 몸 얘기, 돈 얘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웃음이 터졌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나는 오랜만에 그 웃음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았다. 삶이 우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았다는 것이 우스웠다. 아니, 우스운 게 아니라 신기했다. 신기하고 대단했다. 나는 지금 62살이다. 병원 사모님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지금 나는 그냥 이정숙이다. 1991년 안동에서 노트에 이렇게 썼던 그 여자. 우리가 읽은 책보다 우리가 살아낸 삶이 더 위대할 것이다. 그 문장을 쓸 때 나는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몰랐다. 그러나 지금 나는 안다. 그 문장이 맞았다. 비록 돌아오는 길이 30년이나 걸렸지만 늦지 않았다. 나는 이제 막 돌아온 것이니까. 2024년 가을. 안동의 작은 공간에 간판이 붙었다. 이정숙 여성 상담소. 문을 열고 처음 들어온 사람은 50살의 여자였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나는 그녀를 보자마자 알았다. 저 눈빛을. 오래 참은 사람의 눈빛. 어서 오세요. 나는 일어나 그녀를 맞았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하고 조용하고 새로운 오후였다. 삶은 돌아오는 것도 허락한다. 오랜 시간을 가족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살아오신 분들께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정숙 씨처럼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다가 이 얼굴이 맞나 싶은 날이 있으셨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까맣게 잊은 채 살아온 날들. 그런데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아직 당신 안에 그나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60이 지나도 70이 지나도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래 못 만난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을 해도 됩니다. 오래 읽고 싶었던 책 한 권을 꺼내도 됩니다. 아니면 그냥 오늘 혼자 맛있는 밥 한 끼를 먹어도 됩니다. 그것이 나를 되찾는 첫걸음이니까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당신의 이야기가 겹쳐 보이신 장면이 있으셨나요? 어느 장면에서 마음이 가장 울컥하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